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두려움에 빠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순간에 큰 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역사 속 많은 부자들은 평온한 시기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기회를 발견했을까?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방식과 선택을 설명하는 중요한 인문학적 질문입니다. 역사 속 경제 위기를 살펴보면 공통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공포에 반응합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자산을 급하게 팔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며 사람들은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일부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공하는 이들은 대중이 보지 못하는 구조적 변화의 이면을 읽어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원리를 알아봅시다.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며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경제 위기가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기회가 등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산업과 기업이 사라지는 동안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위기는 기존 질서를 흔들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괴는 끝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성장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역사적 사례가 이를 증명하죠. 역사 속 사례를 보면 이 원리는 매우 분명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시기, 철도 산업이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파산했지만 이 과정에서 철강 산업과 금융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부를 창출했죠.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에 과감히 투자한 사람들은 거대한 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철도 거품이 꺼질 때 누군가는 파산을 걱정했지만 누군가는 철강의 시대가 올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결국 위기는 부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더 극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20세기 대공황입니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세계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죠. 많은 기업이 파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전례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그는 워런 버핏이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자 공포 속에서 숫자를 읽어낼 줄 알았던 천재였습니다. 그는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냉정하게 저평가된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지성으로요. 이 전략은 이후 가치 투자라는 투자 철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위기가 최고의 투자 기회를 제공한 셈이죠. 현대 역사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가 휘청였습니다. 많은 기업이 무너졌지만 바로 이 시기에 새로운 기술 기업들이 눈부시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전통적인 금융 중심에서 기술과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산업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혁신 서비스들은 사실 그 고통스러웠던 금융 위기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공포에만 머물게 될까요? 핵심 차이는 바로 사고방식, 즉 마인드셋 에이스입니다. 이것이 부자와 평범한 사람을 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합니다. 지금 나쁘면 앞으로도 나쁠 것이라 믿죠.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자와 기업가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변화하고 있는 구조는 무엇인가? 라고요. 위기는 기존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바뀌는 순간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등장하죠. 그래서 위기를 단순한 위험으로 보는 사람과 변화의 신호로 보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차이는 인간의 인식 방식과도 연결된다. 철학자 니체는 위기를 이렇게 말했죠. 위기는 인간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순간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선택으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니체의 말처럼 부자들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는 창조자가 됩니다. 그들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재정의합니다. 이것이 인문학적 부의 본질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핵심 통찰은 명확합니다. 위기는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위기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등장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둘째, 변화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순간을 관찰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 찰나를 읽어내는 사람만이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의 공포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공포에 반응하기보다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태도가 부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결국 역사 속 부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매우 단순합니다. 공포 속에 보석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피하려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종문 고박사와 함께 더 깊은 통찰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변장하고 찾아옵니다.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상실로 우리를 시험하곤 하죠. 그 변장된 기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걷어내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공포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사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부자들이 걸어간 길은 우리에게 이정표가 됩니다. 그 길을 따라 당신만의 부를 설계하십시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용기 있게 발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실행하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움켜쥐고 진정한 풍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위기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며 구조적 변화를 읽는 마인드셋이 기회를 만듭니다. 이 철학적 통찰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의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변화를 선물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